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리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응? 그 얼빠진 소리. 그런 이야기는 아침에 김현정 부수 속에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제가 잘합니다. 그런 경거망동하고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하실 분이 아닙니다. 당내에서 철부지처럼 설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지 비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직무대행입니다. 그런 분이 본인이 대선 나온다? 그럼 비상식입니다. 시사 진단 프로그램 설설설입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6.3 대선 출마 가능성과 빅텐트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상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딱 잘라서 절반인 54명이 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했었죠. 자기 당 사람이 아닌 공직자에게 출마해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내부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맞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양자를 들으시라도 대통을 이어야겠다는 건데 어떨까요? 한대행이 어제 등록이 마감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불가능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추대 형식이 아닌 1차 경선부터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길은 두 갈래입니다.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입니다. 창당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2주면 끝납니다. 특히 연반장을 돌린 54명에다 플러스 알파가 탈당해서 창당한다면 신당은 당장 민주당에 이은 원내 2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뛰는 경우도 가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 후보들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면 기어이 창당할 필요 없이 무소속으로 남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유력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반발이 가장 강합니다. 지난 14일 월요일이었죠. 홍 전 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마 홍 후보를 처음 취재한 기자들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쪽에서 후보 단일화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홍 후보가 그대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리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응? 그 얼빠진 소리야. 그런 이야기는 아침에 김현정 부수 속에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후보가 잠시 생각하다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제가 잘합니다. 그런 경거망동하고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하실 분이 아닙니다. 당내에서 철부지처럼 설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지. 서명한 의원들을 철부지라고 지칭한 겁니다. 또 한 총리 출마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이기 때문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할 직무대행입니다. 그런 분이 본인이 대선 나온다? 그럼 비상식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됐어요. 거기에 총리로서 제일 첫째 책임자입니다. 그런 분이 대선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비상식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권한 대행이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했습니다. 한 총리 출마 이야기는 경선의 김을 빼는 행위이며 이는 패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될 한 대행의 출마를 반길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한 총리가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이 한 총리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보수 후보 단일화는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퇴 시한도 5월 4일입니다. 아직 느긋하게 지켜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이 한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이 분위기가 더 강하게 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출마 명분이 됩니다. 보수 정당의 호남 후보, 결국 영호남 화합과 통합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본격적인 치유와 국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을 주기도 합니다. 대선에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한 대행에 대해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no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not decide,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시간의 문제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가 출마 결심을 굳히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게인 2017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라서 실시된 2017년 5월에 19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정치판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4.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6.76%를 얻었습니다. 범보수 진영 후보 3명의 득표율을 합산하면 52.47%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을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탄핵 광풍에도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단일화 탈락 후보 지지자가 보수 진영에 계속 표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산술적 계산이 이렇게 나오자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자조가 나온 겁니다. 한 대행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보 계열인 조국 혁신당마저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보는 분열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고민을 더합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보수 원로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까?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탈당 후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가 2017년과 거의 닮았습니다. 결과도 비슷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제3지대 빅텐트론 실현될 수 있을까요?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제3지대 빅텐트론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빅텐트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구도로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없다는데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면 제3지대 후보들과 단일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응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로는 어렵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이 후보가 빠지면 사실상 빅텐트로는 허사가 됩니다. 스몰 텐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 만약 민주당이 시즌2 DJP 연합을 제안하면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슬쩍 흘렸습니다. 이 후보에게 국무총리를 준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 이준석 후보 측이 전격 3자 합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판 이벤트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원사이드하게 밀린다면 보수층의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합의해라, 단일화해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보수층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빅텐트나 스몰텐트나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3파전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4차례 권역별 순회 경선을 마친 뒤에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1일에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1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를 통해서 이 가운데 3명을 탈락시키고 8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압축합니다. 빅4에 누가 들까요? 지난번 이 프로에서 홍석준 경영대 특임교수는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4강을 예상했습니다.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는 29일에 2차 경선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 후보가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로 결정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다득표자 2명이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확정됩니다. 이제 뜨거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흥미거리가 참 많습니다. 설설설에서 자세한 전망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홍석준 교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